요즘 보형물 수술하시는 분들을 보면 400cc는 기본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엔 아주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불편함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숨쉬기조차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흉터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슴 양쪽으로 3.5에서 4cm 정도의 절개선이 생깁니다. 보형물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도 결국은 내 몸 안의 이물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 외길인생 김영갑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가슴 성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줄기세포 가슴 이식이고 하나는 보형물 제거 후 가슴 이식입니다. 그만큼 기존에 보형물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수많은 보형물 제거 환자분을 만나면서 느꼈던 보형물 수술 전 꼭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보형물 수술을 고려 중이시면 수술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크기만 키운다고 다가 아닙니다. 요즘 보형물 수술 하시는 분들을 보면 400cc는 기본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확실한 변화를 원하다 보니 수술하는 원장님들도 경쟁적으로 큰 보형물을 넣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에 비해 너무 큰 보형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아주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불편함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어깨가 결리거나 옷을 입고 벗는 게 불편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숨쉬기조차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 체중이 늘면서 가슴도 같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슴 처짐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큰 걸 원한 건 아닌데 병원에서 이 정도는 넣어야 한다고 해서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몸에 맞지 않은 너무 큰 보형물로 단기간에 제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만 더 작은 보형물을 넣었으면 제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형물의 크기를 결정할 땐 반드시 본인의 체형과 나중에 불편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도 5년 뒤, 10년 뒤 나의 몸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흉터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가슴 보형물 수술은 유륜 아래 겨드랑이 가슴 밑선을 절개하게 됩니다. 흔히 흉터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슴 양쪽으로 3.5에서 4cm 정도의 절개선이 생깁니다. 처음엔 잘 안 보이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분들은 표시가 많이 나고 특히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은 흉터가 두드러지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흉터 자체가 평생 스트레스로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보형물을 제거할 때 원래 절개했던 곳으로 제거가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절개의 경우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보형물과 조직의 유착이 심해 겨드랑이로 제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로는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는 병원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유륜이나 밑선으로 절개를 해야 하니까 또 다른 흉터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물감은 예상보다 더 큽니다. 보형물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도 결국은 내 몸 안의 이물질입니다. 코나 턱 같은 곳에 넣은 작은 보형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물감이나 부작용 때문에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들어가는 보형물은 그보다 훨씬 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구형구축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형물이 들어간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촉감도 나빠지고 모양도 어색해지는 겁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보형물이 피부 바로 밑에 비쳐 보이거나 만져지는 리플링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이물질인 보형물이 내 몸과 맞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으로 이물감도 커지고 촉감도 좋지 않아 결국은 수술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가슴 수술에서는 크기만큼이나 촉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몸에 이물질을 넣는다는 건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요. 네 번째, 보형물은 결국은 제거해야 한다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형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형이 생깁니다. 누출이나 파열, 석회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결국은 교체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10년 이상 보형물을 유지하신 분들 중엔 보형물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촉감 문제로 제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그냥 제거만 할까? 보형물은 놔두고 지방을 이식해 볼까? 아니면 보형물을 제거하고 지방 이식을 할까? 대부분은 여기서 세 번째, 보형물을 제거하고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고 시간이 지나도 제거할 필요가 없고 이물감 없이 내 몸 같은 볼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식은 흉터가 거의 없고 촉감이 자연스러우며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의 수술로 원하는 크기를 완성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두세 차례에 걸쳐 이식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술로 원하는 크기의 가슴을 가지고 싶고 뽑을 수 있는 지방이 없는 분이라면 보형물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보형물 수술의 시간이 지난 뒤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형물을 제거하러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면서 지방 이식이야말로 보형물의 근본적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보형물 제거 환자분을 만나면서 느낀 보형물 수술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보형물의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보형물은 크기가 커질수록 이물감이 커지고 흉터가 커지며 부작용으로 인해 조기에 제거할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가슴 이식에 좋은 적응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몸에 지방이 많거나 가슴이 어느 정도 있고 적당한 볼륨을 원할 경우는 굳이 보형물 수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혹시 가슴 보형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